예.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개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C샵을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발을 쭉 하는 건 아니고 개발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일단은 C샵을 기반으로 윈폼으로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차저차한 회사 상황으로 인해서 WPF라는 걸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이제 MVVM이라는 패턴을 좀 익혀보고자 이렇게 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니멀 개발자님도 알겠고. 예. 그러면은 지금 회사에서 WPF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개발을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은 개발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한 뭐 며칠 이내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WPF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인력이 지금 저밖에 없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선임 개발자분이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WPF에 대해서 알고서 진행을 지금 하는 건지. 일단 WPF 자체가 이제 국내에는 뭐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해외에서 뭐 영상 강의 같은 거 듣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유튜브도 당연히 찾아봤고 팀콜이라는 사람 그 유튜브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료로 돈 내고서 듣는 이제 강의가 있거든요. 해외 유데미라고 해서 뭐 그런 데서도 이제 좀 강의를 좀 들었고 그 다음에 해외 서적으로는 이제 WPF 4.5인가 그 북을 우연찮게 구글 통해서 무료로 구해서 그거를 이제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스터디를 쭉 해왔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샘플 예제들도 이제 몇 개는 만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WPF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은 기존의 윈폼이랑은 완전히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좀 뭐 바인딩이라는 개념도 되게 생소하고 그다음에 커맨드 이제를 만드는지 뭐 커맨드 뭐 프로퍼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디펜던시 프로퍼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많이 혼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배우는 그런 학습 그 리소스마다 전부 다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같은 말을 하는 거긴 한데 조금씩 이제 뭐 예제도 다르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맥락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아직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딱 뭐가 뭐다라고 딱 이제 정확하게 딱 답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제 WPF라는 거를 접근하는데 조금 많은 제약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낮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화를 하는 그 강의를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성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지금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카페에 보면 일단은 제가 답변을 달았는데 WPF의 바인딩과 MVVM의 바인딩 차이와 이해.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MVVM에서의 바인딩하고 WPF의 바인딩 이 내용하고 차이점이 뭐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인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바인딩 예제를 지금 해놨는데 모델에 보시면 기본 클래스를 만들어서 네임하고 어드레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본 모델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메인 폼에다가 제가 처음 개발을 했을 때 접근했을 때 저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메인 폼의 모델을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서 초기화를 해서 데이터 콘텍스트의 모델이라는 걸 바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메인 폼에서 바인딩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처음 개발을 했을 때 일반적인 초보자가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MVVM 같은 경우는 핵심 요소가 모델이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여기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바인딩이라는 거가 지금 이쪽에서 바인딩하고 여기에서 바인딩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제가 이제 이해를 했을 때 모호하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에도 바인딩을 하는 거는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중간에 드려도 되나요? 그럼 일단 거기 이제 그 윈도우에서 그 자물 파일 한번 보시면은 그쪽 지금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MVVM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윈도우에 이제 자물 파일을 보면은 그쪽에는 이제 데이터 컨텍스트로 해가지고 뷰 모델을 다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뷰 모델이라고 돼 있죠. 인터넷으로 처음에 이제 MVVM 강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등한시가 했는 것 같은데
뷰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뷰 모델이 이제 네임스페이스잖아요. 이게 예. 여기에 선언된 거하고 로직이라는 모델, 여기 보면 로직 모델, 이거를 바인딩을 시킨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바인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 보면 이제 getse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네. 여기에 있는 getset, 그러니까 바인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딩하고 MVVM 방식하고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딩하고 MVVM하고는 그 방식은 뭐 어차피 바인딩은 똑같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WPF의 바인딩하고 MVVM을 사용했을 때 바인딩하고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방식이 네. 이제 핵심은 모델스, 뷰 모델하고 뷰스,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는 이제 메인 폼이지만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예. 뷰스, 여기에 이제 뷰스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뷰. 지금 보면 뷰 모델하고 뷰스하고는 서로 뭐 그 이벤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인 거죠. 이게. 예. 아, 근데 제가 예.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이 로직 뷰 모델을 보시면은 저쪽에 예. 이제 observable collection이라는 그런 컬렉션으로 한번 뭔가 랩핑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랩핑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모델을 지금 여기 선언이 돼 있지만 모델하고 모델이 선언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예. 그 모델이 그냥 WPF를 쓸 때는 이 observable 컬렉션을 안 쓰는데 예. 여기서는 뜨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제 로직 뷰 모델도 이제 모델 어떤 거를 앱스트랙트로 잡느냐가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구성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예. 약간 섞인 질문이긴 한데, 예. 이게 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routed command 같은 경우에도 예. 어떤 경우에는 뭐 I notify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뭐 상속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현하는 방식이 예. 그 강의마다 전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모델 베이스라고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MVVM 패턴에 대해서 핵심만 알면 이 예. 안에 들어있는 방식은 개발자마다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 핵심이라는 거는 모델이라는 거는 그냥 모델 자체를 만드는 거고, 예. 로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고, 화면에 예.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반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라우티드 커맨드는 이거는 개발자가 쓰기 나름인 거예요. 이 라우티드 커맨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전에 제가 처음에 만든 거 보면 라우티드 커맨드를 안 쓴 경우도 있어요. 릴레이 커맨드를 쓴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로 개발자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MVVM 방식에 뭐 이걸 써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개발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저는 이런 스타일을 쓰는 거라는 거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MVVM에서 설명해서 배제가 돼야 되는 거고, 이스큐트에서 모든 로직 처리를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가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취향인 거예요. 예. 예.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사이트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지만 저만의 스타일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다른 예제를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고서 그거에서 쉽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가 이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별도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예. 혹시 라우티드 커맨드는 이해 가시나요? 예, 일단 라우티드 커맨드는 기본적으로 스태틱 방식으로 선언해야 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예. 선언할 때 그 안에 적금자명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 선언해주고 그 뒤에다가 예. 이제 뭐 can execute랑 그다음에 그 execute 이 두 가지 그 이벤트를 잡고 들어가는 거 같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릴레이 커맨드는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릴레이 커맨드는 인자가 이벤트가 오지를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아, 예. 이벤트가 오브젝트 샌더 하나만 네. 오게끔 돼 있어요. 예. execute route 이벤트가 두 개의 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execute에서 넘어온 그 샌더 인자를 보면 여기 보면 2라는 인자가 있죠. 예. 이벤트에서 넘어오는 인자가 파라메터가 있어요. 이 파라메터가 여기에서 보면 예, 커맨드 파라미터 쪽에 예. 여기에 보면 커맨드 파라메터하고 바인딩을 했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버튼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준 거고요. 예. 이 두 개가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릴레이 커맨드를 쓰게 되면 이게 없고 여기에다만 지금 넘어오기 때문에 커맨드 파라메터를 넘겨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자가 2로 해서 넘어오면 파라메터가 클래스 형태가 여기에 있는 파라메터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클래스에 따라서 분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네. 네. 이게 안 넘으면 그냥 무조건 버튼대로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릴레이 커맨드를 사용했을 때는 이스큐트의 버튼의 이름마다 이걸 함수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냥 이 안에서 분기를 타는 거죠. 모든 로직은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초적인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만 예.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기 안에서 로직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프로젝트가 커지면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파샤를 넣어주게 되면 이름이 이제 같은 프로젝트로 해서 예. 로직을 거기 안에서만 이제 그렇죠. 내부에서만 클래스만 돌아가니까.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예. 예,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예제인 거고 로직별로 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 함수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게 작아지겠죠. 여기가 메인 뼈대가 되는 거고 각각의 분기 처리는 따로 이제 별도로 뷰 모델스 안에서 로직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폴더가 이 폴더 안에서 파일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예. 제가 이제 해외에서 봤던 강의 중에서 하나는 예,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속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도 다 이해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파일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뭐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맥락이 다른 커맨드들이기 때문에 예.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이제 저 뷰 모델단 아래다가 뭐 커맨드스라고 해가지고 그 아래다가 이제 각각의 뭐 커맨드도 만들고 또 뭐 헬퍼스라고 해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뭐 그런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기초적인 항목들만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모델이 추가가 됐을 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세이브하는 부분 여기가 이제 세이브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데이터 세이브를 호출하는 함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여기 안에서 각각의 파일들이 추가가 되는 형태인 거고 근본적인 MVVM 방식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여기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else 파일일 경우에는 이쪽을 타면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다가는 옵션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사용하겠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주면 되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뼈대는 이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관리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거죠.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조금씩 달라요. 예. 잠깐만요. 지금 보면 그 예전에 만든 계산기 프로그램